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전남 395개 사전투표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5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48.27%를 기록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전남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순천 7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여성 청년 후보와 3선 시의원을 지낸 현직 도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곳인데요. 거주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젊은 도시인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속한 광양만권의 중심 지역이자 젊은 부부들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동북권의 신도심. 신대지구로 대표되는 인구 3만 2천의 전남 도의원 순천 7선거구입니다. 선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대지구의 거주자 평균 연령은 32.3세. 이를 고려해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을 청년 전략지로 정했고 40대 정치 신인이 공천권을 거머쥐며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랜 기간 미용업에 종사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굴해온 한숙경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원 부지는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되게 하고 순천시의 공유지 땅을 용도 변경해서 사업주와 또 우리 시민들과 원만한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정치를 하고. 한 후보는 이와 함께 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실현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내에서 계속 실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정착이 되고 취업이 되고 또 이걸 특성화 교육이 또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이런 정책을 저는 펼쳐보고 싶고요. 출사표를 던진 또 한 명의 후보는 삼선의 시의원을 지낸 현직 도의원 임종기 후보.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역구가 청년 전략지로 지정되자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임 후보는 신대지구 주민들의 고민인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숨가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월 하이파크 지역이 또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요 근동에 그만큼만 학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필히 신대지구의 고등학교는 유치되어야만 합니다. 임 후보는 또 재선에 성공하면 경제자유구역 의사결정기구인 조합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신대지구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원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밖에 있는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도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정치 신인과 현직 의원의 1대1 맞대결. 일자리 부분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도 젊은이들과 소통도 되고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대지구에 관한 내용을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천 지역 도의원 선거구 8곳 가운데 5곳은 이미 민주당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된 상황이어서 동북권의 정중앙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거전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공약들이 여수시장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여수 YMCA는 어제 상향식 공약 제안 운동을 통해 선정된 정책 공약들을 정기명 민주당 후보, 신용훈 국민의힘 후보, 이명찬 무소속 후보 등 3명의 시장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공약안은 공공기관 비상용 무료 생리대 배치, 여수시 노동자 증진 조례안 제정 등 11개 분야 20개 항목입니다.
여수 MBC와 여수 YMCA, 생협은 지난달부터 캠페인과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선거 캠프에 전달하는 상향식 공약 제안 프로젝트 시민이 말하는 대로를 추진해왔습니다. 여수 MBC 순천시장 후보 연속 인터뷰, 이번엔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에 나서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자, 노관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벌써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가장 지금 주목받는 선거구로 순천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여론조사 보면은 이기는 것도 나오고 지는 것도 나오고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던데요. 판세 분석 자체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해보면 이렇게 시민들께서 환호해 주는 선거를 처음 치러봅니다.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에 지금 코앞에 닥친 중요한 일이 이제 내년 정원박람회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관규 하면 뭐 부인할 수 없는 정원박람회 기획자다. 이건 확실한데 이미 10년 전 일이고 과연 그 경험이 유효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 치르실 수 있습니까? 박람회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더 만나고 또 저도 뭐 국회의원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제 지혜가 업데이트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이란 자리가 뭐 종합행정을 이렇게 이제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에 필적할 차기 성과 뭘 꼽고 계십니까?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사를 이왕에 구도심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정말 유럽을 뛰어넘는 대단위의 광장과 그다음 노천 카페와 그리고 도심 자체가 걷고 정말 싶은 그런 것으로 공간을 다시 창조할 생각입니다. 네, 상대 후보는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중앙당, 도지사, 또 시의원들 이렇게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뭐 무소속 시장 좀 무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중앙에 지금 정치가 교체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저는 무소속 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정원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원박람회를 승인한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준 것도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색인 여기에서 결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해본 유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역 문제를 더 잘 풀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이미 10년 전에 제가 입증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 이 이력이 이제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반복된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보도 듣도 못한 분들을 낙하산으로 20년 만에 내려보는 게 민주당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불합리하고 지역민 무시하는 것을 다음 정책인 장래를 생각해서 멈추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설 것인지의 선택이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10명 후보가 나섰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이 부적격에 해당되는데 아니 이분을 지금 공천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도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의대 유치가 안타깝게도 솔직한 표현으로 많이 난망해진 상황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가능은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는 길을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업 논리로만 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지만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도 인구가 유지되고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새롭게 아마 설득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민들한테 못 드린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경험이 있고
왜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8달 후에 정원박람회와 바뀐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노광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한번 꼭 제 손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광양시 아파트의 매매 금액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8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은 77.4%로 전국 평균인 68.9%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인근 순천시의 경우 80.2%, 여수시가 68.3%로 조사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전통 활쏘기와 판옥선 만들기, 유적지 탐방 등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희생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바라는 개인과 단체는 명량대첩 기업사업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동안 시근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인사제도의 신뢰성과 관련해 30.6%가 신뢰한다, 6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사 업무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승진 인사라고 답한 응답자가 64.3%로 가장 많았고 전보 인사 25.8%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양시 공노조의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 인원 1,156명 가운데 832명이 참여해 71.9%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광양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에 매실 작황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깔의 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1,35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광양 중부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도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의 출하 초기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5만 원, 중품 기준 4만 5천 원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리 크게 좋지는 않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한 5천 원 선은 적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 광양 매실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량도 6,800여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냉해와 수정장애 그리고 긴 가뭄으로 인해서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역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상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광양 매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고서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광주 광산구의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한 승용차가 순식간에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인도를 덮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시각은 어제 아침 7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는 이곳에 있는 가로수 한 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광주 동구에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시민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두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건 늘었습니다. 그중 면허 취소는 449건에서 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낮 시간대 숙취 운전도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숙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사전 예고 없이 이동식 음주 단속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에서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문학상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23일 한겨레 신문과 함께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여수 11구 문학상을 공동 기획 운영하고 심사 진행까지 함께 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문학상 추진을 통해 진실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